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갈바배관과 갈바배관에서 발현되는 백화 현상에 대해서 알찬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보시죠. 현장에서 징크 갈바, 갈바나이징, 징크 플레이팅 등 다양한 호칭으로 아연 도금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영어 단어의 의미를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보통 카본강에 아연 도금을 적용하는데요. 아연 도금층에 의해 카본강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플랜트 현장에서는 보통 에어나 소방배관, 볼트, 그레이팅 등의 아연 도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식성이 높은 스테인리스 강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제작 시 번거로움이 있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내식성을 부여할 수 있는 아연 도금을 이용한 아연 도금 강이 널리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아연을 강 표면에 입히는 방법은 크게 전기도금법, 용융도금법, 용사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용융된 아연풀 6조에 대상물을 넣었다 꺼내어 아연을 입히는 방법인 홧깁 갈바나이징이 플랜트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갈바닉 이라는 영어 단어를 한번 살펴보시면 멈춰있던 무언가를 활성화시켜서 움직이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바닉 커로전이라고 하면 전위철을 발생시켜서 전자와 전류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되는 부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바나이즈드 배관이라고 하면 전위차에 의해 보호되는 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연이 탄소강을 보호하는 금속으로 많이 사용돼서 갈바나이즈라는 단어에 어느새 아연 도금하다 라는 의미가 추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온화 경향이 높은 아연을 통해서 카본강의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전위철을 이용한 캐소딕 프로텍션 원리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갈바닉 배관 스프를 제작할 때 실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는 배관 스프를 무한정 크게 한다고 정해져 있는 크기의 아연 용융풀에 해당 스프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융풀 크기에 맞게 스프를 제작을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연 도금 배관에는 현장 버트 조인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용접 완료 후 외부에는 징크를 바를 수 있지만 현장 용접 조인트 내부에는 징크를 바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플랜지 조인트를 고려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연 도금이 되는 배관을 용접할 때는 인체에 아주 유해한 아연 증기가 발생되므로 작업 시 환기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백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까요? 공기 중에 산성이나 알칼리 성분 등이 아연과 반응해서 발생되는 하얀색이나 흑색 형태의 부식 부산물 가루입니다. 부식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건조한 곳에 보관할 필요가 있으며 붉은색의 녹이 발현되었다면 이는 녹이 많이 진행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와이어 브러쉬로 벗겨낸 다음 아연 페인트로 표면에 고르게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장에서 아연 도금 후 말리는 과정에서 스풀의 최하단점으로 아연 용융액이 몰리면 모두 마르고 난 다음 과도한 아연층이 껍질처럼 벗겨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벗겨지는 아연층은 내식성에 대한 품질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연 도금과 백화 현상에 대해서 현장에서 중요한 정보들만을 모아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